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오늘은 마왕님 그리고 이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복귀 축하.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 스케줄을 다녀오느라 2주간 MC 자리를 비웠는데 듣자 하니까 그 어느 한 무당이 이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사실인가요? 진도의 공포 라디오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접수하는 그날까지 언젠가 접수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어떤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모르실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저 없이 잘 돌아갔다고 하니까 좀 이게 씁쓸함도 있네요. 사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게 저 있을 때만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프로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잘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사실 또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또 남아있는 자들의 어떤 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우리 시원님 빈자리가 너무 컸죠? 아 그럼요. 저는 뭐 하루하루 형님 또 보고 싶어가지고 메시지도 또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뭐 제가 씹었습니다. 예, 씹혔습니다. 저 없는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 빈자리가 많이 컸죠? 저희가 또 이렇게 2주 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반갑고요.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근데? 아니, 없이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버텼죠.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네. 우리 희연이도 그간 때깔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처음 왔을 때 그 얼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 아무튼 또 이렇게 저희가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사연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사연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시청자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소개하면서 소통하는 자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사연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연이 많을수록 무서운 이야기를 더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무섭고 미스테리한 사연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공포라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마왕님이 한번 뽑아보시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측대로 가는 게 없네요. 그렇죠. 저는 항상 변화구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저는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문 좀 열어줘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왜죠? 배달기사분들이 계속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막 입구 이런데. 네네네네. 공동경과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안 열어줘요? 이러고 연락이 안 된다고. 문 좀 열어줘. 뭐 자주 들으세요? 저 뭐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문단속을 잘 안 하는 편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이현 씨는 저도 뭐 밑에 공동 현관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거긴 자동이에요? 네, 저희는 자동으로 그냥 번호 열리더라고요. 안 눌러요? 번호 없습니다. 저희가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오, 좋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 문 좀 열어줘라는 사연이 어떤 내용의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정도 예측을 하면 뭔가 불이 났어요. 도망가야 돼. 그러면은 옆에 현관문을 막 두드리면서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일 수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을 좀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도와준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딱 지금 떠오르는 건 잘 없긴 한데 그래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가령? 가령 어떤 뭐 지하철 선로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위험에 빠진 분들이 위험에 있으면 빠졌어요. 근데 저기 봐서 뿌뿌 하면서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려가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어쩌면. 네, 어쩌면이 아니라 이거는 백타야. 100% 죽어. 근데 내가 내려가서 이 사람 딱 밀면 어쩌면 나만 이 죽어. 사람은 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만. 그러면 저는 할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 상황에서 뭐 발이 안 떼어질 수 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왜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하철 막 와요. 사람이 떨어져 있어. 내가 맨 앞에 있어. 나야. 누가 다 보고 있어. 네, 다 보고 있어. 사람들이 위험해 하면서 달려오고 있어. 근데 내가 가면 빨라.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0.1초에 이건 내가 죽잖아 라는 생각이야. 그때 내가 과연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저는 몸이 막 안 따라줄 것 같아요. 그럼요. 누가 못 도왔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 마흥 형님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딱 이렇게 뛰려고 하면 제가 잡을 것 같아요. 아, 나 위험하다고? 형을요. 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딱 계산했을 때 아 이건 무조건 죽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위험도 중요하지만 제 아는 사람에 대한 위험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생각인데 근데 전 또 이제 시원님을 보면서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시원님이 하시는 어떤 그 콘텐츠 중에 당집기야말로 아 그런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니면 좀 도와주는 편이죠. 어려움과 그 난처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진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 극한적인 게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면은 다른 분들도 그런 거를 당연히 하지 않을까? 사실 또 이렇게 선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팬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만큼 사랑을 받는 거죠. 역시 시원이 방송아, 여기 진또랑 다르다. 제 오른팔은 마흥이 형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공포 라디오 방송을 이제 쭉 하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처음이네요. 네, 진짜.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형님께서 어느 라인이 가장 좋은 라인인지 잘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동아줄 어디 잡을 거야? 저도 당연히 대장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간 미신에 이렇게 편중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한 씨의 사연을 이제 한번 들어볼 건데 문 좀 열어줘.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때는 2018년 해가 떠오를락 말락했지만 그래도 많이 어두운 그런 새벽이었어요. 당시 저는 여느 대학생들처럼 다음날 공강이라 자정 넘어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당연히 차가 끊겼기 때문에 저는 첫차를 타기 위해 혼자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죠. 주량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젊음이라는 핑계로 그날은 좀 과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인사불성 휘청휘청 걸어다녔던 것은 아니지만 빨리 자취방에 들어가서 자고 싶었어요. 주말이면 이 시간에도 발 디딜 틈 없는 대학가 거리가 평일 새벽이라 그런지 엄청 한산했어요. 기껏해야 젊은 대학생을 끌어모으기 위해 뿌려진 술집 전단지만이 을씨년스럽게 흩날리고 있었죠. 빨리 화장을 지우고 포근한 자취방 침대에 눕고 싶었던 전 빠른 지름길로 걸음을 옮겼어요. 원래 그 지름길 쪽에 유명한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얼마 전 문을 닫아서 그런지 유독 조용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날 구두를 신었는데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혼자라 무섭기도 해서 빨리 이곳을 지나가고 싶어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원래 남일에 관심이 잘 없어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어차피 지하철역에 도착해도 30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네. 사정을 들어보니 오늘부터 한 건물 청소를 시작했는데 청소 도구함이 있는 곳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남을 그렇게 잘 도와주는 성격이 아닌데 오랫동안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어락이라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났는지 도어락 덮개를 열고 버튼을 누르는 신용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할머니, 문이 도어락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할머니는 세상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할머니와 같이 문제의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도어락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시기에 새 자취방으로 이사하면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적이 있었기에 비슷한 모델이면 초기화를 해볼까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안내한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곳에서 모퉁이만 돌면 됐는데 딱 봐도 오래된 건물 같아 보였어요. 입구에 센서식 전등이 있었는지 가까이 다가가자 불이 켜졌지만 그럼에도 많이 어두웠어요. 청소도구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지하였습니다. 입구에 있는 전등 불빛으론 지하까지 비추기엔 택도 없을 만큼 매우 어두웠습니다.
마치 계단을 경계로 밝은 세상, 어두운 세상 이렇게 차원이 나눠진 느낌이었죠. 내려가서 열리는지만 학생이 좀 봐줘. 술 기운이 남아서였을까? 무슨 자신감인진 모르겠지만 당당히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핸드폰의 손전등 기능으로 계단을 비추려고 했지만 이럴 수가, 배터리가 거의 없어 켜지지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계단에 설치된 안전바를 더듬어가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또각 또각 좁은 건물 내벽에 제 구두 소리만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그런데 제가 앞장서면 할머니가 따라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혼자 끝까지 내려가니 진짜 낡은 문 하나가 보였어요. 제 눈에 동공도 커지면서 어둠에 좀 익숙해졌는지 차츰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에 달려있는 것은 도어락이 아닌 평범한 일반 자물쇠였습니다. 열쇠로 여는 그런 자물쇠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뭔가 싸한 기분이 들더니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느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당시엔 올라가면서 어둡다고 생각했던 그 불빛이 어찌나 밝아 보이던지. 할머니 이거 도어락 아닌데요? 그러나 계단을 다 올라가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건물 입구 쪽에서 할머니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르는지 쉴 새 없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니 빨리 와, 밑에 내려갔어, 얼마나 걸려? 얼마 줄 건데? 같은 알 수 없는 말들 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눌한 말투로 뭐라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는데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던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를 발견한 할머니가 다급하게 통화를 끊었어요. 그러고선 다짜고짜 제 팔을 붙잡고 다시 내려가 문을 열어달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뛰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대로변으로 나오고 나서야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됐어요. 마음이 진정되니 그제야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지구대를 찾아갔어요. 지구대의 상황을 설명하니 제 말을 전부 믿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경찰관 한 분이 그 할머니를 만났던 건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다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 건물을 찾았을 땐 이미 해가 떠오르며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건물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마침 아침 일찍 분리수거를 하러 나온 건물주인지 관리인인지 모를 아저씨 한 분이 나와 말을 물었어요. 경찰분이 저를 대신해 나서 그 아저씨와 대화를 나눴는데 옆에서 듣던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건물에선 그런 할머니를 청소부로 고용한 적이 없을 뿐더러 지하실은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저씨의 증언을 들은 경찰관은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거라 단정하면서 그대로 수사를 끝내고 지구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어떤 목적으로 제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행동과 통화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도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일을 겪은 후 어디서 할머니를 도와 짐을 들어주다 봉고차에 탄 괴한에게 납치당한 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괴담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정말 뭐였을까요? 할머니는 정말 단순한 치매 환자였을까요? 이런 사소한 호의를 베푸는 일도 의심이 앞서게 된 저를 볼 때마다 세상 참 각박해졌구나 싶습니다. 이게 호의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아니면 치매 환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할머니가 만약에 범죄의 목적으로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보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그죠. 이게 범죄에 연관되었으면 사실 이 사연을 보내신 게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다행일 정도로 위험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할머니께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범죄로 이어졌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TV나 뭐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근데 학원 다닐 때 중학교 학원 선생님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날따라 왠지 항상 뒷자리에 타시는데 이제 앞좌석에 타려고 조수석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조수석 의자 앞에 남자 한 명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진짜 다 같이 그때 소리 지르고 선생님도 문 닫고 차는 그대로 도망가고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블랙박스나 CCTV 이런 게 잘 또 안 돼 있던 시기라 결국 잡지는 못했는데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위험할 뻔했다.
숨바꼭질 하고 계셨나? 숨바꼭질일 수도 있. 역시 마술. 마술이었을까요? 짠 하려고 저희는 이제 그런 후미지고 좁은데 좀 숨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먼저.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죠. 이와 비슷한 도시괴담도 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바카스 할머니 괴담. 이렇게 주면 네, 절대 함부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 딱 뜨면은 안구가 적출돼 있다. 아니면 쓸개가 빠진다든가. 신장에 대한 괴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신장 콩팥. 그러니까 정신 잠깐 잃고 눈 딱 떴더니 여기에 뭔가 수술 자국이 있어서 딱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 갔는데 신장 한 개 없어졌다. 그런 괴담 많죠.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만약에 이 사연자와 같은 비슷한 처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처 방법 뭐 이런 게 있나요? 딱 어떻게 대처하겠다라고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노려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면 그걸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은 못할 것 같다. 마술하시면 되잖아요. 짠! 이렇게. 저는 그런 함정을 파는 쪽이지 함정에 당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면 자물쇠가 딱 이제 모항형이 딱 내려왔어요. 뭐야 자물쇠잖아. 함정인가? 좋아. 얍! 도어라고 바꿔야지. 도어라고 딱 바뀌어가지고 띡띡띡 하고 문 딱 연 다음에 딱 들어가서 딱 닫히고 할머니가 내려가서 빨리 와. 하더니 뭐요? 없는디? 위기 탈출에 능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위기를 자기가 만든 위기일 때만 탈출이 가능한 거지. 남이 만든 위기. 남은 안 되죠. 우리 이한 씨는 저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려갔어. 저는 일단 무조건 도와드리러 갔을 것 같거든요. 할머니를. 나도 아마 도와드리러는 너무 당연히 갔을 것 같아. 지금의 저는 안 갔을 거예요. 너무 멀리 가셔서 저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물쇠를 딱 봤어. 그럼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열쇠 자물쇠요. 근데 도어락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머릿속으로 X 됐다 딱 생각이 들면서 뭔가 등골이 싸늘해질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먼저 하겠구나.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딱 보고 자물쇠인데 이 할머니가 길을 잘못 알았나? 이 문이 아닌가? 뭐 나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건물이 여기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게 도와줄 때 확실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저희가 위험에 처하면 사실 안 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상 핸드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도 경찰이지만 일단 119 먼저 신고하고 112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알리고 주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 상황에 배터리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좀 약간 공교롭죠. 그렇죠. 너무. 공교롭게. 아니면 이제 호루라기 호신용 호루라기 있잖아요. 딱 당기면 삥 소리 엄청 나는 거, 불면 막 빵 큰 거. 어때요? 좋죠.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벼운 것 정도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것 정도는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좀 여기 지역에서 한 10m 바깥쪽으로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실 때는 2번, 3번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이제 좀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음식을 권할 때는 요즘 세상이 각박하니까 거절하시는 것도 저는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이한 씨의 사연 잘 들어봤고요. 문 좀 열어줘 사연.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